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서민성이라 합니다. 오늘 응용통계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소개, 응용통계학과 소개, 교육과정, 그리고 적성과 진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의에 죽고 참에 살자 라는 의와 참의 정신을 대하여 교육 이념을 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위쪽 사진이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아래쪽 사진이 안성 캠퍼스입니다.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는 현재 흑석 서울 캠퍼스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응용통계학과에 대한 소개입니다. 응용통계의 사전적 의미는 통계학을 응용하여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학문을 뜻하며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학문으로 통계적 방법의 개발과 응용을 다룹니다. 과거 17세기 중엽 도박의 확률을 수학적으로 다루면서 이론화되기 시작하였고 여러 학문과 융합하여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학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페르마, 파스칼, 베르누이, 라그랑주 등 다양한 수학자들이 응용통계학을 진전시키고 발전시켰습니다. 응용통계학은 과거에 농업, 의학, 심리학 이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움을 얻는 게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와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AI와 결합하여 여러 분야에서도 쓰임새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보다 정교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AI를 다양한 데이터들을 입력하여 머신러닝을 시킴으로써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컴퓨터공학, 데이터 마이닝, 통계학을 결합한 머신러닝은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공하여 패턴, 즉 규칙과 모델을 만들어내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응용통계학과의 교육과정을 저희 학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통계학, 통계수학, 통계 프로그래밍을 통해 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우선 쌓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 수리통계학, 표본론, 확률가정 개론 등을 통해 확률 분포론과 통계적 추론을 학습합니다. 이후 회귀분석, 다별량 통계 분석, 비모수 통계학 등을 통해 다양한 접근 방법들과 이론을 심도 있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통계학, 생명통계학, 데이터 분석을 위한 딥러닝, AI를 위한 딥러닝 등 다양한 학문과 접목시킨 통계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통계의 기초와 이론을 학습한 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배운 내용들을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과목은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목입니다. 왼쪽 사진은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진입니다. 둘 다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돌리면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결과값들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함으로써 저희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혹은 틀린지를 검증할 수도 있고 기존의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예측함으로써 다양한 AI를 학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응용통계학과에는 어떤 학생이 오면 좋을까요? 응용통계학과가 적성에 맞으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학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수학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있다 보니 수학이 매우 필요한 학문입니다. 어떠한 통계 이론을 배워도 수학은 빠지지 않고 그 수학을 이용해서 기초를 학습하기 때문에 수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수학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은 학생이라면 적성에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못한다고 해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과와 문과가 함께 있는 과 특성상 매우 심도 있는 수학에 대해선 배우지 않기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지 않고 관심이 있으면 적성에 잘 맞을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입니다. 저희가 이론을 통해서 기초를 배웠다면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프로그래밍함으로써 분석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또한 통계에선 빠질 수 없는 과목이며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분석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매우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는 힘입니다. 저희가 같은 데이터들을 놓고 분석을 하더라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가설을 세워서 분석을 돌리는지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본인이 원하는 결과값으로 도출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나온 결과값들을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맞는지 혹은 다른 결과값이 나와서 이러할 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런 능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가진 학생이
매우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주로 금융권, IT 기업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다양한 학문들과 결합하기 좋아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진로가 생기게 되는데 대학원에 진학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좀 더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금융권이나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하여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용 통계와 관련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보험계리사나 빅데이터 분석사, 사회조사 분석사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계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통계 지식이 있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초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큰 부담감 없이 자신이 통계라는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고 좋아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잡한 분석이나 어려운 분석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과연 내가 통계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큰 흥미를 느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도 통계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결과, 원인이 있을 때 이게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한다면 나중에 통계학과에 진학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다 자기가 재밌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응용통계학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과 쪽 체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다 보니 과학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수학은 좋아하지만 제가 이 수학을 실생활에 한번 써보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 통계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거에 관련된 책을 조금씩 읽고 진로를 정하다 보니 통계학자가 꿈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레 통계학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진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이를 쓸모있는 정보로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숫자로 있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숫자지만 서로의 연관성을 찾고 이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정보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계를 그런 과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통계의 매력은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세 줄 요약.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세 줄 요약을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큰 매력이 아닐까. 저희가 이렇게 장황하게 있는 것들은 너무 보기가 힘든데 열심히 분석을 돌리고 또 가설을 세우고 해서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다 보면 아, 얘네들이 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주니까 이게 정말 매력이 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분석을 돌리거나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배우면은 뭐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뜨고 또 오류가 떴는데 왜 오류가 떴는지 모를 때 그럼 이제 친구들과 또 모여서 아, 너 이거 했는데 어떻게 됐어? 너는? 이런 식으로 물어가면서 또 그러면서 이 어려움이 해소가 되고 그런 게 정말 좋으면서도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분석을 돌렸을 때 결과값들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과목을 들었었는데 다양한 그 강수량에 관한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예측 모델을 세워보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측 모델을 5개 정도 세워가지고 어떤 모델이 잘 맞는지 또 어떻게 학습을 시켰을 때 얘가 좀 더 맞는 결과값을 내뱉는지를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수학을 실생활에 사용하고 이 통계를 이용함으로써 무언가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정말 보람차게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주 가는 핫도그 집이 있는데 핫도그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그랬을 때 이제 손님들은 과연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혹은 이게 손님들이 줄어든 이유와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기업들이 물건들을 내놓을 때
어떤가 개선해서 내놓거나 아니면 가격을 바꿔서 내놓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수요 조사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게 과연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지 혹은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응용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찰하는 능력 그리고 호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지만 흥미를 키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혹은 숫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통계에 관련된 기초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통계가 조금 교육과정에는 적게 있는 색다른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키워나가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서 저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어떤 제가 좋아하는 활동, 예를 들어 저는 농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할 때는 진짜 제가 힘들어서 뛸 힘이 없을 정도로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날이 있을 때는 공부를 하고 나서 피곤해서 이제 잠들기 전에 아, 내가 오늘을 진짜 열심히 했나? 최선을 다했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날도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방향도 넓고 또 이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에만 급급하지 말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그게 게임이든 공부든 아니면 친구들과 노는 거든 어떤 활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자신과 잘 맞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진짜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청소년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